지금 이재명에 대한 공소장이 한 50쪽 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50쪽 가량 되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이재명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화영이 지금 알아서 다 했다. 이화영이 다 알아서 하고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일부 입수된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이 북한 측과 이종혁과 직접 두 차례나 전화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뭐 무산됐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화영 공소장을 보니까 각각 언론에서 이제 이재명 공소장. 이재명, 네. 이재명. 근데 이제 이재명이 이제까지 해명했던 게 다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고요. 오늘 아침 이제 그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요.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두 번째 국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그 방북 비용 500만 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문재인이 평양 왔을 때보다 더 융숭한 의전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래갖고 300만 불로 이렇게 합의가 됐잖아요. 네. 그 직후에 이재명이 북한 대표단의 리종혁 있잖아요. 네. 2018년 11월에 경기도에서 초청했을 때 그때 단장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때 리종혁이 이재명을 북한에 한번 오십시오. 구두 초청을 하니까 육로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뚫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래도 빨리 올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미 이제 운을 띄워놓은 건데 그 이제 8개월 후인 2019년 7월에 마닐라에서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전화까지 걸라고 그랬다는 네네. 거 아니에요. 전화까지 걸라고 그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2018년 10월에 그 이화영이 두 번이나 북한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경기도가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어요. 보도 자료. 감독님 그 보도 자료 한번 보여줄까요? 예. 그 보면요. 보도 자료. 경기도 보도 자료. 네. 그 보면은 거기에 그게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 당시 경기도지사죠. 네네. 이화영의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그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굉장히 특이한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저기 보면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이화영이 두 번이나 왔다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저게 경기도가 이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이재명, 남북 교류사 물꼬를 튼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방부. 자, 저기 보면 남북 교류 사안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지사의 뜻에 따라서 방북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거를 이재명은 당연히 몰랐고 이렇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요. 저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재명은 지금 부패와 무능 사이에 무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냥 이제 자신이 무능했음을 지금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이재명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을 국무총리가 혼자 다 했다라고 얘기할 사람인 거예요. 예, 국무총리가 혼자 다 했고 보도자료 뭐 정부에서 보도자료 나와도 국무총리가 혼자 보도자료 다 낸 거고 네. 국무총리가 정결권을 가지고 다 했다는 소린 거죠. 이게 바로 뭐 아무리 국무총리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거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지사를 뽑은 거야. 이재명 지사를. 근데 부지사가 혼자 다 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모른다? 이런 사람이 도정 하나도 이런 식으로 다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을 선택하는 건 부패를 선택하면 감옥에 갈 테니까.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요, 이 지금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제 이 김성태가 방북 비용으로 500만 불을 요구를 하니까 아니 내가 호구도 아니고 이거 지금 어떻게 다 주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00만 불 뭐 이걸로 이제 깎고 뭐 이런 했던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이게 100만 불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제 북한이 뭘 다른 거는 응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돈 받아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시 필리핀도 오고 뭐 그렇죠. 이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더 네.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 그러면서 이제 김성태가 마지막으로 어떤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이재명한테 실제로 승인하고 진행시켰던 막 그런 정황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2018년
9월에 문재인이 평양에 가는데 이재명을 빼버리고 갔잖아요. 박원순만 데리고 박원순하고 강원도의 최문순. 그때 거기서 자극받아갖고 똥줄이 탄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입니다. 노딜이죠. 요번에 검찰 그 공소장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하노이 노딜이 되면서 미국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도 경색이 되고 얼어붙으니까 네. 이재명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이걸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으면 네. 나는 완전히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여기에 적통성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운동권 뭐 격까지도 아니고, 운동권 경력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뭐 이쪽 이 중앙의 뭐 주류 세력도 아니었고, 민주당 주류 세력도 아니었던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다 막혀 있는데 내가 가서 그걸 뭔가 뚫어내면 엄청난 뭐가 된다. 그래서 더 했다. 이게 공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기자들을 뭐 애완견이라고 그래봤자 뭐 소용 없습니다. 이게 이미 다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자료들을 통해서 일단 증명되는 사안이고요. 또 기자들 당시에 그 이 안부수하고 그 다르다는 거 다 압니다. 이미 다 보도가 돼서 오늘 당시 한국일보하고 국민일보가 당시 안부수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민주당 쪽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안부수 판결문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대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답니다. 이게 안부수 판결문에 보면요. 법원이 당시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 비용에 대해서 그 주가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 조작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는 검찰이 그런 식으로 한 줄 흘렸는데 법원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김성태가 이제 입국하고 뭐 진술하면서 법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서 2심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뻔히 지금 알면서 무슨 주가 조작을 인정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침 그 일부 이제 조간들 보도를 보면 당시 판결문들을 아마 주말 사이에 기자들이 다 이제 그 워치를 네. 했고 검색을 해서 살펴봤더니 그 안보수 판결문에는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질러대죠? 누구도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판결문을 읽고 팩트 체크를 해주는 우리 이현종 의원님 같은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본인들이 주장하더라도 진실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냥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관련된 자료들, 증거들 아까 제가 공문 보내드렸잖아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에 이화영 이 전화기에 있는 그 조선족 아줌마 갖다 둔 김성의 사진 네. 나와 있어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결국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거에서 지금 바로 50쪽짜리 지금 공소장을 써서 이재명을 기소를 했고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조만간 이제 아마 결정하게 될 텐데 아마 제가 이재명이 당혹스러운 건 그거 같아요. 이게 신진우한테 가버리면서 원래는 딴 사람한테 가면 이 재판 지연 전략을 좀 쓰려고 그랬는데 네. 이 신진우한테 가면 이게 쓰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 판단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조금 멘붕이 왔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걸 보면 그만큼 마음이 급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그 전에 주셨습니다. 제가 요거 한 번만 다시 좀 네.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번에 청년 최고위원 나갔으면 딱 좋겠다. 네. 마음속으로 점지하고 있고 뭔가 좀 본인에게 강력하게 권유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저희 국민의힘 당원 당규 보면 청년 최고위원 출마 자격이 만 45세 미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보니까 1979년 4월생이에요. 네. 그래서 선거일 기준으로 만 45세 미만이야. 그러니까 불과 석 달 차이로 이걸 저기 출마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아하. 본인이 어제 이제 최고위원은 안 나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백이 이제 선거를 뛰어보고 또 안타깝게도 낙선을 했지만 그 속에서 나온 그 현장의 벌써 생생한 샀다는 분들도 막 생생한 올라오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꼭 이거 한 권씩 꼭 좀 여기 뭐 예스24 교보문고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이게 되니까요.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주호님은 청년 최고위는 안 되나요? 저 어떻게 노년 최고위는 안 민증을 되나요? 좀 위조로 할까요? 민증? 네.